예, 지금 시간이 2020년 11월 15일. 예,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일요일 오후 9시. 일단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다우지수를 보면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보면 다분히 다우지수에 의중이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서 상승하기보다는 예, 다우지수의 상승에 맞춰서 어쨌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 11월 달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그 선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가늠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당은 부양책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부양책에 호의적이지. 부양책만 보면 네, 공화당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닌데 오히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그 카페 회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에 나와 봐야 예, 뭔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만약에 긴급 승인을 해준다라고 전제했을 때에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내에 5천만 개요? 내년에 13억이고 올해가 5천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은 2회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올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략 한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2,500만 명이 뭐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3.3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확산을 줄이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내년이겠죠. 이제 13억 개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중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콜드 체인, 예, 유통할 때 영하 70도에서 운반을 해야 된다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부각될지는 지나봐야 알 내용이겠죠. 정작 중요한 건 오르고 있습니다. 음, 미친 듯이 계속 올리고 있죠. 어, 이제 정치나 백신 내용을 딱 제외하고 한번 이제 차트만 딱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어쨌든 이번 달은 여기가 저가고, 예, 여기가 고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예요. 예, 이 말은 예, 상승하고 있고, 예, 상승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승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승 자체를 지키는 것도 무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투자 심리도에서 내용을 다룰 때
1구간에서 상승하는 방법과 0구간에서 상승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구간에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 저가로부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상승하기에 꽤나 유리한 구조예요. 다음 달이 되면 고가는 1구간, 저가는 0구간에 지나기 때문에 저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지킬 수 있어요. 예, 이게 뭐 엄청난 거기 때문에 대략 한 3,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악재가 뜨지 않는 한은 지키기에 그렇게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요 고가죠, 고가. 종가와 고가의 거리를 이제 어느 정도로 둘 거냐. 지금이 10거래일이 지났어요. 우리 나라랑 같다면 20일 거래일이 존재하고 이번 달에 20일 거래일이 존재하고 그 중에 10거래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9거래일 정도 남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중에 미국은 그게 있지 않나요? 그때 정달님이 보여준 것 중에 쉬는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증시는 후반부로 넘어간 거예요, 월봉은. 그래서 이게 계속 종가가 고가 근처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아래로 나오면 안 돼요. 예, 위로만 가야 돼요, 위로만. 그러니까 횡보 상승 이런 형태가 남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고꾸라지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 올랐고 잘 오른 상태를 잘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미끄러지면 골치 아파지겠죠. 이게 거의 사상 최고가잖아요.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지키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봉으로 넘어가면 십자봉이 떴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실 밑으로 하락을 했으면 그러면 하루 있는 거네요. 그죠? 하루. 만약에 금요일에 하락을 했다면 지금 금요일 날 399.64포인트 1.37%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의 주요 포인트를 보면 주봉을 음봉으로 두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주봉이 이제 십자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에라 모르겠다거든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애매한 형태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가 이제 빅 이벤트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어허, 어디 갔죠? 응? 안 보이네요. 창닫기. 다시. 네, 열렸어요. 직접 지정. 단위. 네. 자, 이게 주봉인데, 주봉의 경우에 보면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려가고 있는 상태. 이게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 두 개예요. 요게 다음 주, 요게 12월 첫 주, 이게 10월 4주, 10월 3주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고가를 넘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증시는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고가를 넘으면서 가야만
상승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가 필요하죠. 예, 무조건 그냥 치고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움직임을 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차트 자체도 예,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봉으로 가보면 일봉은 이제 내일부터 하락주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간대에서 정말로 상승을 계속했고 이제 내일부터 하락 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일봉은 하락 타임에 왔고 주봉은 십자봉을 내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봉 일봉에서 이제 전폭 저가를 깨지는 하락이 나오면 일단 일봉은 아래쪽으로 예, 무너지는 이제 케이스가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은 무조건 상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걷어 올리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요일에 전봉 저가를 깨느냐 그게 첫 번째 체크 사항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주봉을 상승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주봉을 그려놓는 거 보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재의 모습이고 과거로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한 317 정도가 지금 저항인데 저항에서 333이니까 예, 한 몇 포인트죠 이게? 27, 예, 한 15포인트? 16포인트 정도 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런 형태를 봤던 거는 2018년도 10월이거든요. 예, 요거예요, 요거. 요 형태인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음, 요 형태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3개월을 횡보한 뒤에 예, 밑으로 쏟아진 케이스인데 지금 딱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돌림이 얼마큼 나올 거냐가 중요해요. 그때는 되돌림이 요만큼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되돌릴 거냐. 근데 이렇게 폭락이 온 뒤로 이제 두 달 뒤에 급등이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뻗어 나간다고 해도 이게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의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에서 나온 장대 양봉이잖아요. 음, 저런 양봉이 나왔을 때, 와, 반드시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왜냐면 낮은 곳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엄청 높은 위치죠.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거의 최고점에 해당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데 예, 이런 위치에서도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다우랑 똑같게 예, 저가 고가 투자 심도는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무조건 종가는 고가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한 상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금요일만 되면 난리가 나죠. 다우는 목요일에 제가 알기로 하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요일에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다우는 금요일 밤에 상승을 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우가 금요일에 상승할 거를 미리 선반영하느냐?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가 근처에 가져다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9거래일이 남았어요. 예, 9거래일이 남았는데 9거래일 동안 예, 계속 상승과 횡보, 상승과 횡보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남은 9일 동안의 남은 이슈예요. 이해하셨죠? 예, 남은 시간 지금 오늘이 15일이니까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흐름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가 근처에 잘 마무리를 할 거냐.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예, 지금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올랐는데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러면 이건 불필요한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외국인이라면 윗꼬리를 안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절반밖에 안 하는데 절반밖에 안 하는데도 지금 보여요. 그 3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얼마큼 상승이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월봉은 그렇게 되고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예, 주봉은 하단선도 발달이 그다지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단선의 위치는 325 정도고 상단선의 위치는 340을 넘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340대를 볼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325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이미 예, 맨 꼭대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거래량이 늘면 지금 현재 주가 이상은 못 올릴 것으로 보여요. 다시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보다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저는 종가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주봉은 하락할 거라고 봐요. 문제는 지난주에 거래량이 몇 프로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래량이 몇 프로였더라? 200%입니다. 200%. 예. 이번 주에 발생한 거래량은 지난주 대비 200%예요. 그러니까 더블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거래량이 못 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면, 다음 주에 별로 안 오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애매해요. 거래량이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가 나는 거래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을 하면 340선까지는 보이고 하락을 하면 323, 25, 예, 그 정도까지는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우 지수가 올랐죠. 다우 지수가 올라서 아마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를 넘는 건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가 투자 심도는 다음 주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저가 투자 심도를 볼게요.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계속 상승해야 됩니다. 주봉은 계속 저가가 상승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건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예, 계속 상승하면서 가야 된다고. 지금 상태라면요. 저가는 한 번도 깨면 안 돼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깨면 안 됩니다. 그냥 올 말까지 저가를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엄청난 급등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몇 주예요, 이게? 지금 2주 동안 올랐는데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동안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9주 동안 올리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올릴 수 있을까요? 9주 연속으로?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9주 동안에 저가를 깬다. 그러면 거의 확률상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면 반대로 목표가가 3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목표가는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아한 거예요. 이 흐름이. 주봉은 완전히 내리려고 그려놨는데 예, 이 주봉은 올리려고 그려놓은 차트가 아니에요. 내리려고 그려놨는데 갑자기 11월 5일인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뭐 하루에 뭐 1조 넘게 사들이는 걸 봤는데 그럼 이게 계속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돼요. 자, 매도를 하려면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전봉의 고가를 넘으면 일단 매도는 아닌 거죠. 예, 왜냐면 고가 투자 심도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하신다는 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 주말에 찾아본 정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G화학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였어요. LG화학은 배터리 이슈가 터진 것 같아요. 예, 그 GM의 전기차 문제에 LG화학 배터리가 문제가 될 거라는 식의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40 몇 조잖아요. LG화학이. 그게 이제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다우 상승과는 전혀 별개의 이슈니까요. 만약에 LG화학을 떨어뜨리는 반대급부로 삼성전자를 올릴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한 건 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중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5%라네요. 네, 최대 15%까지 행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 쪽에 총 지분이 2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지분을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의결권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럼 안 내려도 되겠네. 그냥 그 상태로 상속을 받아서 예, 상속세를 다 내는 거죠, 그냥. 그래도 그 지배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뜬금없었는데 한번 찾아볼 만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최대치는 34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예, 밑으로 내리꽂으면 325.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325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음, 그럼 이제 325가 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예, 일봉은 벌써 하락할 생각 없죠. 딱 하단선을 받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떠야 내려갈 수 있는 구조죠. 문제는 월요일까지가 상승 구조고 화요일부터 하락 구조에 들어가요. 예, 이 말은 뭐냐? 월요일이 저가란 얘기죠. 상승할 거면 월요일이 저가이어야 해요. 왜냐면 월요일 이후에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주기가 하락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 주봉은 하단선이 못 올라왔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다 일봉만 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봉이 상승 추세를 포기한다? 예,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325를 온다는 거는 상승 안 하겠다라는 소리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25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하락할 생각이 없는 거고 상승할 거면 그냥 월요일이 저가입니다. 예, 월요일이 다음 주에 저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면 다음 주 월요일을 노리세요. 매수자의 경우. 예, 그리고 매도자는 화요일 이후에 저가를 깨는 걸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물 매수는 엄청나고요. 외국인. 그다음에 선물 매수도 엄청나죠. 근데 기관, 특히 증권이 선물 매수를 매도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올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서 엄청나게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악몽이 아직도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2조 원 넘게 한 2.7조 원인가 정도 지금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보고 있으면 사실 무서워요. 이거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매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상한 건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의 문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매수를 해서 돈을 쌓았기 때문에 막판에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이 기존 매수분의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10일인가가 만기인데 정작 11월 5일부터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일 정도에 이제 12월물이 시작해서 두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한 달 남았을 때 지금 스타트를 하는 거라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기관이 매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지수를 올리면 선물 매도는 다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난리부르스를 서로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의 반대급부로 나오는 하락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면 만기가 너무 짧게 남아서 이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한 4조 원 정도 선물 매수를 했다 그러면 반대로 증권이 4조 매도를 들고 있을 텐데 그게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반대의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기관의 현물 매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어쨌든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현물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의 현물 매수를 압도할 정도의 현물 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을 좀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매도하면 오르는 거예요. 제 머릿속의 상식으로는 개인이 매수를 해서 오르는 장은 잘못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 떨어지는 장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특히 외국인이 매수를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상승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10월까지의 흐름을 보고 이건 억지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승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 달 같이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건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못 드리겠어요. 네. 지금 외국인이 총 사들인 금액이 아니죠. 기관이 총 사들인 금액이 46조 8천억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10월 기준 10개월 동안 사들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대략 5조 원, 네, 5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계속 상승한다면 1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제임스 님이 말씀하신 글을 보면 현물 매수가 시총 상위 종목에 쏠려 있어서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 이들은 지수를 움직이는 게 목표거든요. 이들이 하고 싶은 건 지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목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 있고 지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종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지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지수를 움직여야 돼요. 지수를 움직일 때 가장 편리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예. 삼성 특히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거고요. 예. 지수를 올리겠다는 거죠. 금요일 날 지수 상승이 1%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면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지수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럼 3.6%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로 코스피 지수를 다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선물 엄청 사죠. 그러니까 선물 수익 보려면 지수를 올려야 되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보세요. 그 화이자 백신 나와가지고 제일 타격 입은 게 사총사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요 네 종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리기 어려워. 지금까지 그 네 종목으로 올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네 종목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어, 바이오 쪽, 예, 바이오 쪽도 그 셀트리온하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쪽 차트들도 보면 대부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건 3전이 최고죠. 그래서 3전이 금요일에만 개인 7천억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 하루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 금액이 5,896억인데 삼성전자만 7천억을 팔았습니다. 어, 환율 문제 반드시 포함되겠죠. 환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형태는 지수를 폭등시키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가 아니라 돈이 되는 거죠. 현물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아도 환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 보면서 팔아도 이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금요일 장 막판에 위클리 콜을 매수하셨다. 일단 풀이가 빠지겠죠. 네. 풀이가 빠질 테니까 감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콜은 풀이가 그렇게 심하게 안 빠지잖아요. 위클리 콜은 횡보성이 나타나면 싹 죽을 거라고요. 음, 다우가 300, 그러니까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는 금요일에 1%를 선반영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초가를 이제 어느 정도 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1% 이상 주신다 그러면은 위클리 콜로 재미를 보실 거고 1%가 안 가고 만약에 0.3% 이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위클리 콜로 재미 보기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시초가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월요일에 상승할 거냐? 음, 상승할 공간은 있긴 있어요. 예, 공간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상승의 키는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올님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들고 있어 보실 만한 거고요.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로 돌변했다. 그러면은 재미없겠죠. 예. 기관은 언제든지 현물을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를 눌러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카톡방이요? 아, 저희 카페 있어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검색하셔서 가시면 예, 카페가 있으니까요. 카페에 오시면 되고 다음 주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너무 늦어요. 그건 안 내리겠다는 소린데? 제가 보기에 수요일은 내려야 돼요. 내려갈 거면 지금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9거래일 남았어요. 아? 9거래일인가? 몇 거래일 남았죠? 응, 9거래일 남은 것 같아요. 이번 달 9거래일 남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첫째 날이니까, 이번 달에 9거래일 남았는데, 목요일부터 내리면 월봉은 음봉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내리면 화수 중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이게 하락할 생각이 있는 큰 폭의 하락을 할 거면 예, 화요일, 수요일 안에 신호가 올 겁니다. 안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일본 가지고 질질질질 끌면서 횡보할 거예요. 11일이요? 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캘린더.
오늘이 며칠째죠? 캘린더. 아, 10일 거래일 남았어요? 9거래일 남았는 줄 알았더니 10일 거래일이 남았군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네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네, 제가 오해했네요. 10일 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수요일 정도에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만큼의 윗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10일 거래일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은 10거래일이 지났고 10일 거래일이 남았어요. 또 화요일, 수요일 중에 한번 잘 지켜보세요. 만약에 하락이 찾아온다면 제가 보기엔 예, 그때 찾아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늦게 오면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예, 만약에 수요일에 화요일에 저가를 깨는 음봉이 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봉을 음봉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 4개를 모아서 월봉 하나를 만들어요. 일봉 20개를 모아서 월봉 하나를 만듭니다. 일봉 5개를 모아서 주봉 하나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아서 하나를 만들 때 만드는 게 도대체 뭘 만들 거냐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주봉 2개를 가지고 차트로는 내년 7월까지 하방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 2,800이든 3,000이든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님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될 수는 있어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요. 근데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기업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왜 기업 실적이 잘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이 잘 살아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핵심에 미국이 돈을 그렇게 풀어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죠. 예. 미국이 2천조를 풀어요.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날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부양책이라고 돈을 풀어놓으면 그 돈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이 나는 건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미국이 돈을 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잘 나눠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실적이 계속 뒷받침된다라는 거는 계속 돈을 푼다는 거죠. 계속 돈을 풀면 저는 천천히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3천은 잘 모르겠고 백두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안 풀면요. 반대로 미국 정부가 돈을 회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유럽,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시스템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저는 그 상황까지 왔다고 봐요. 미국도 만만치 않고. 예. 근데 이걸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딱 반으로 쪼개져서 돈은 잘 벌고 방역은 개판이잖아요. 그러면 방역을 포기하면 저는 천천히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역을 대신 포기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죽든 아프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양책만 계속 내놔요. 그러면 특정 집단의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 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방역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확진자가 한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시작하면 뭐 뻔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 전에 움직일 거냐잖아요. 그 전에. 근데 보시면 음, 그 그러니까 1만 명을 기준으로 이 1만 명의 확진자 때문에 셧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8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비 18배입니다. 18배. 18배의 확진자가 발생해요. 물론 강도는 엄청 약해졌을 거예요. 3월 달에 봤던 그 공포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지만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8천 명만 관리하면 되는 거를 18만 명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200명 나와요. 200명. 우리나라는 하루에 확진자가 고작 200명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명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18만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18만 명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200명에 대한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200명 확진자 나와가지고 별일 있어요?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 별 신경도 안 써요. 그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뭐 이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미국 인구는 3.3억이고 우리는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7배예요, 7배.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7배라고요. 그러면 18만 명을 7로 나눠보세요. 7이 14. 하루에 2만 명 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따졌을 때는 한 2.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하루에 2.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하루에 2.5만 명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은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죠. 하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2.5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죽어나가든 아파나가든. 4월 달에 3만 명, 7월 달에 7만 명, 11월 달에 18만 명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3개월 주기로 더블로 늘어요. 확진자가.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내년 2월이면 한 달에 40만 명 나옵니다. 확진자. 한 달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나오면 저는 방역 못할 것 같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나온다면 미국도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역을. 그냥 백신 뿌리고 치료제 만들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3일이면 100만 명이에요. 3일이면. 그럼 우리가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한 달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달.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예, 내버려 두든지. 그러면 다우 증시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3만을 넘어 4만, 5만도 가겠죠. 돈을 계속 뿌려대니까. 결국 돈을 푼다는 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통화 정책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돈을 풀어요? 지금 공화당 통 안 풀라 그러잖아요. 5천억 불로 그렇게 낮추려는 거는 지금 미국도 풀 만큼 풀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계속 만약에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럽은 봉쇄를 조금씩 조금씩 하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방법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찾아온 하락은 사실 유럽의 봉쇄의 영향이 컸고, 예, 지금 11월 달 상승은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이제 선거랑 화이자 두 개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결국엔 그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 트럼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는 안 하겠죠. 제가 트럼프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오, 예.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뭐 외국인 매수하는 거 보면 뭐 장난 아니에요. 저거 떨어질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차트로 보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다른 백신 호재도 나올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회수는 22년 정도로 보는 듯 한데 수개월 내 하락이 찾아올 것인가? 지금 다른 백신 나올 게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 정도 아닌가요? 또 90% 나온다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자,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회수는 22년 정도로 본다. 그럼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한다. 뭘로 상승하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요.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아마 계약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음 달이요? 아유, 이번 달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월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방송 보는 것 중에 3%? 예. 거기서 언급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예. 유동성을 푸는 이유는 이게 답이 없었는데 이제 백신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덜 필요성이 생긴 거죠. 예, 필요성이 이제 떨어진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그쪽에서 접근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돈 푸는 거잖아요. 딱 부양책. 이거 하나잖아요. 지금 상승의 모든 요인은 그냥 부양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끌어올리고, 만약에 부양책이 좀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좀 내리고, 예, 그런데도 발표 안 하면 한번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할 거다 이러면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차티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봉의 형태하고 구조에 집중을 한다고요. 자, 2017년도 상승을 할 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에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지금과 유사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9월입니다. 9월. 9월 달에 흐름과 지금이 거의 흡사해요. 폭은 틀려요. 폭.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폭이나 외국인이 배팅하는 돈의 입장을 보면 2018년도 10월 달 그 봉을 뒤집어 놓은 거 같은 상태인 거고, 시간의 구조로만 보면 지금은 2017년도 9월의 형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은 이번 달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그게 상승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켜야 된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종가는 무조건 멀어야 돼요. 이렇게 멀게. 이걸 지켜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내년 2월, 예, 내년 2월이 돼야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다? 예, 저가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글쎄요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간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산 거는 이번 달이에요, 달. 그죠?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산 게 없어요. 26조를 팔았다고요. 네, 한 달 동안 지금 5조, 외국 기관이랑 합쳐서 5조를 샀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승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돈을 이렇게 사는데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걸 매월 이렇게 살 건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10조 사고 다음 달에 10조 사고 그 다음 달에도 10조를 사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저는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달에 10조씩 연속으로 3개월을 내리산다 그러면 이건 제 판단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 경험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매수를 연속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한다. 예, 고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는 그냥 딱 따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손절한다는 건 레버리지를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서 레버리지 살 용기 있으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하나예요.
거래를 할 때 내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손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손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예, 이게 더 내릴 거다, 반등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아. 그게 두 번째예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럼 손절을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요. 왜냐하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대로 손절을 한다는 거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서 수익을 내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서주님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앞으로 날짜가 10일 거래일이 남았으니까 10일 거래일 동안 아니요, 고퍼스는 해지를 할 수가 없죠. 예, 저라면 해지 안 해요. 더 사지. 해지를 하신 해지를 하지 말고 다른 거래를 하세요. 다른 거래.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해지라는 말을 그렇죠. 별개인 거예요. 별개. 별개. 저는 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전혀 별개예요. 그건 그 고버스를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콜 거래를 하는 거지. 해지는 기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때잖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예, 그러니까 고버스를 살 때 하든가 아니면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 있을 때 하든가 이러면 해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프라인 저희 사무실 있으니까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자, 음, 콜 거래하는 거 저 찬성.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예, 곧버스를 레버리지로는 해지가 안 될 거예요. 예, 곧버스를 레버리지로 사서 해치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콜을 사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콜을 사셔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수익금만큼 그때는 그 곧버스를 손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익금만큼.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돈이 쓰실 때가 있다고 하셨을 때 원금 회수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레버리지로 대응하겠다 곧버스를 들고 있는데 그건 저는 해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임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 모이려면 좀 날짜를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미친 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 반드시 하락합니다는 얘기 못해요. 왜? 이건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그들 입장에서 내려야 될 이유도 만무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곧버스를 더 사라 그러면 이번 달에 안 삽니다. 내년 2월에 사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할 게 없어요. 아까
해지 어떻게 할 거냐고. 필요하다면 콜매수 해야죠. 풋매수를 하든 콜매수를 하든. 근데 저는 고버스는 더 이상 안 살 겁니다. 충분히 샀어요. 더 산다? 그럼 내년 2월 달부터 사야 돼요. 내년 2월. 근데 내년 2월이 됐는데 지수가 왕창 내려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럼 7월에 팔면 돼요. 근데 문제는 횡보할 경우에요, 횡보. 그러니까 지금 지수와 내년 2월 지수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물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게 3개월을 갈까요? 3개월 갈 수 있다고 보이세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논조로 보면 예, 가장 핵심적인 건 환율로 보여요. 환율.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배팅을 한 거겠죠. 그럼 환율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결국 한계점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타라제낀 게 27조인데요. 지금 들어온 돈은 분명히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간다. 아까 2022년, 예, 그때까지 주구장창 끌고 갈 거다. 그러면 개인 현물 다 손절시켜야 돼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는 손절시켜요. 물론 익절이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코스닥은 안 그래요. 코스닥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원래 대세 상승으로 가면 코스피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가요. 같이 간다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대세 상승장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세 상승장은 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려 들어오는 돈이 주체가 안 돼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들어오고 코스닥은 안 들어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세 상승으로 갈 건데 우리나라가 천 원대를 버틸 수 없어요. 우리나라 환율 천 원대 못 버팁니다. 천 원대 오면 달러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오면 기업은 죽는 거예요. 기업은 죽는다고요. 매출이 나도 순이익이 안 나요. 나겠어요? 원화로 바꿀 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달러로 번 걸 원화로 바꿨을 때 10% 20%씩 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원화 강세면 작살 나는 거예요. 원화 강세로 좋은 거는 SK 이노베이션이죠. 수출 수입 원가가 싸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잔치 하는 거예요. 기업은 죽어요. 주봉이 음봉 나면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주봉이 계속 양봉으로 고가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루하루 딕테이팅을 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정복이 될 때까지는 절대 고퍼스 포기할 생각 없고요. 이 정도의 고퍼스 가격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3,000원대 고퍼스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 예전에 살 때도 4,000원대 사고 5,000원대 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3,000 얼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다 손절하겠대요. 이 가격이 언제 사요?
카페 있죠. 예, 카페 이름이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한번 볼게요. 월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가면 가는가 보다 하면 돼요. 자, 비트요? 비트는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하단선까지는 안 왔고 상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르나 보다.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아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다음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다음 주? 다음 주도 하단선이 아직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유는 가능한데 예, 매수하실 거면 1729만 원 언더. 띵그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띵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는 어, 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계속 분석해주는 예, 그런 방송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들고 계시면 계속 보유할 만하다. 매수하려면 여기 볼린저 밴드 20까지는 내려와야 되니까 1730만 원 언더를 생각하셔라. 예, 일봉은 예, 상승 끝나간다. 일봉은 매수 못할 것 같고요. 예, 주봉은 홀딩해 볼 만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한번 버텨보실 만한 구조라고 보입니다.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월봉에서 너무 벗어났고 그 주봉에서도 매수 구조를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찍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보유하든가 아니면 파시든가. 저는 여기서 사라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어, 그 회사가 그 유사 투자 자문업 등록은 했어요. 예,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주식용 앱이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용 앱이 있어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주식용은 아이폰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예, 주식용은 아이폰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저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API라 그러죠. API 자체가 아이폰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용은 곧 개발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거래 모듈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테스트가 됐고요. 이번 달 내에 오픈을 할지 아니면 내년 초에 할지는 예,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앱에서 실제 거래가 되도록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거의 다 됐고요. 다음 주까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 주 지나고 나서 한 금요일 정도에 오픈 여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패치만 해주시면 돼요.
음, 카페에 오시면 정달님이라고 있어요. 정달님을 찾아주세요. 예, 이 친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고요. 회사에 카페도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달에 오픈할 겁니다. 테스트만 좀 많이 해주세요. 오류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다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오픈을 하고 나면 아이폰 버전 갑니다. 예. 띵글 아이폰 버전 들어가면서 그, 그 띵글에 있는 버그 같이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폴님은 그 띵글라이프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가셔서 정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저희 미팅 일정 잡아서 예, 오실 수. 아, 그럼요. 저희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회사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연락 예, 다 처리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달님 전화번호인가 본데요. 예, 통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보기에 띵글 가이드를 좀 더 업데이트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